네, 세차원입니다. 오늘은 코틀린의 오브젝트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입니다. 자바에서는 이런 오브젝트라는 게 없었는데 코틀린에서는 오브젝트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브젝트가 왜 필요한 거며 개념적으로 어떤 것이며 그럼 이것을 어떻게 문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브젝트는 먼저 용도가 뭐냐면 먼저 객체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오브젝트라는 키워드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객체를 생성하는 거고 클래스를 작성한다는 또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가 있고 거기서 약간의 변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객체를 생성하고 싶을 때 이 오브젝트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를 작성하고 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이 아니라 바로 어떤 클래스에서 약간의 변경을 통해서 객체를 바로 생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서브 클래스를 명시할 필요가 없이 바로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라는 것은 바로 객체를 생성할 때 어떤 상위 타입의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를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고 객체를 생성할 때 그때 쓰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고, 그럼 오브젝트를 코트에서 볼 때 무엇을 봐야 되냐? 세 가지 요소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먼저 객체 표현식인데 자바에서 익명 객체를 사용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했었냐면 콜백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 많이 썼는데, 대표적으로 온클릭 리스너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 때 그냥 그 코드 내부에서 바로 자바의 익명 객체를 이용해서 그 리스너를 전달했던 그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게 오브젝트 익스프레션즈, 객체 표현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두셔야 될 게 객체 선언인데, 자바에서 이런 뭔가 싱글턴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을 처리할 때 오브젝트 선언을 사용하시면 쉽게 간결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패니언 오브젝트인데, 이것도 이 컴패니언 오브젝트의 본질은 객체 선언입니다. 근데 이건 약간 다르게 뭔가 동반자, 동반이라는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떤 클래스에 관계된 그런 싱글턴 오브젝트가 필요할 때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스태틱 메서드, 어떤 클래스의 스태틱 메서드, 팩토리 메서드 같은 걸 만들 때 스태틱 메서드로 만들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커버할 때 이 컴패니언 오브젝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스태틱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그냥 스태틱으로 하면 되지 왜 이게 필요할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그것을 저도 좀 명쾌하게 정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코틀에서는 스태틱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태틱이 없고 이전 강의에서 알았던 부분이긴 한데 스태틱 메서드 없고, 대신 패키지 내부에서 패키지 레벨 함수, 톱 레벨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해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스태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클래스라는 부분을 다룰 때도 보면은 코틀린에서는 자바랑 C샵과 다르게 스태틱 메서드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천되는 거는 뭐냐면 패키지 레벨 펑션 이거 써라는 거죠. 근데 어떤 클래스에 관계된 스태틱 메서드, 패키지 레벨 말고 그런 것을 만들 때 뭐 해야 되냐? 컴패니언 오브젝트 써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스태틱한 방법을 컴패니언 오브젝트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면 정말 스태틱이 진짜 없는지 진심으로 없는 건지를 보려면 여기 보면 제프레인즈 블로그가 있는데, 코틀린은 설계 자체가 스태틱 멤버가 없게 되어 있다. 왜 그렇게 설계했는지 사실은 좀 알고 싶었는데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명확하게 왜 없겠는지는 그걸 알고 싶은데 잘 모르겠고, 일단 확실한 건 스태틱이었고, 스태틱을 자바 클래스 메서드 스태틱처럼 쓰려면 컴패니언 오브젝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객체 표현식을 먼저 보면은 이건 자바 코드인데, 과거에는 뭐 온클릭 리스너를 만들려면 이 온클릭 리스너를 바로 이렇게 온클릭 리스너를 이너 클래스로 만들어서, 이 또 이름이 없으니까 익명 어나이머스 이너 클래스, 그래서 온클릭만 구현을 해서 이때 온클릭 리스너를 설정했던 이런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이런 코드를 만들려면 코틀린에서는 오브젝트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온클릭 리스너처럼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코틀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건 코틀린 코드이고 뭔가 윈도우에다가 마우스 리스너를 설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우스 리스너라는 객체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정말 뭔가 마우스 클릭이랑 마우스 엔터드 이 두 가지만 구현하면 되는 상황인데, 새로 클래스를 만들지 않고 바로 객체만 만들고 싶다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라고 써주시고 뭐 마우스 어댑터를 상속받아서 거기다가 이 두 개의 메소드만 구현해서 객체를 만든 다음에 객체를 넘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문법 부분 다음 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객체 표현식은 이런 식으로 뭐 자바의 뭐 익명 객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오브젝트라는 걸 써주시고 그 다음에 콜론을 찍은 다음에 상속할 객체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슈퍼타입 리스트를 써주시면 되는데, 슈퍼타입 많은 경우에 콤마를 쓰시면 됩니다. 그냥 클래스를 상상할 때랑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또 슈퍼타입에 이런 생성자가 있는 경우에는 값을 바로 넘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슈퍼타입 생성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값을 전달해 주시면 되고, 슈퍼타입 여러 개인 경우에는 콤마를 찍어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 표현식은 상속이 가능하고, 그리고 상속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도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클래스들처럼 상속이 다 된다.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이것을 실습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실습을 할 거냐면 한번 스레드를 하나 돌려볼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스레드를 하나 돌리고 이런 식으로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 스레드에 런을 시행시켜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죠. 그러면 이 스레드에다가 뭘 넘겨줬어야 되냐? 런어블을 넘겨줬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만약에 오브젝트가 없다면, 오브젝트 표현식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했었을 겁니다.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런어블을 하나 만들어서 런어블 하나 상속받고, 이건 인터페이싱의 상속이라고 보기보다는 구현을 받고 여기서 Alt 엔터 누르면 구현할 수가 있죠. 네, 런이라는 메소드,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사실은 이걸 다 써주고 싶었던 게 아니라 런이라는 메소드가 구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작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고, 근데 이 런이라는 메소드를 구현하기 전까지 했던 게 어떤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아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거기에다 오버라이드한 런 메소드를 생성해주는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이게 너무 좀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이러너블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이 스레드에다가 이걸 하나 넘겨주고 잘 동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동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창하게 안하고 여기서 바로 그냥 객체를 바로 이 부분만 좀 바꿔서 만들 수 없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오브젝트 객체 표현식, 코드를 그대로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으면 동작이 안 되는데, 이것을 객체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됩니다. 아까 제가 PPT에 설명했던 내용이랑 비슷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오브젝트 키워드를 써주시고 이 구현할 객체들 슈퍼타입 리스트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바디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 오브젝트에 대한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조금 뒤쪽에 함수 람다 같은 걸 배우면 이런 부분들은 람다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가능하고, 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참 간결한 표현이 가능한데, 일단 그 람다를 표현하기 전에 그 이전 과정이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객체 표현식의 특징이 뭐냐면, 객체 표현식은 이것을 작성하는 순간 어떤 객체가 바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변수에다가 바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것의 표현의 평가에 대한 결과가 객체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 객체를 할당문 우측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yObject라는 이런 변수는, 이런 오브젝트 레퍼런스는 이 객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았고, 네, 그러면 뭐 꼭 객체를 객체 변수를 쓸 때 꼭 슈퍼 타입이 있어야 되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객체에다가 뭔가 x, y랑 값 두 개만 넣고 어떤 객체를 만들고 싶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최상위 클래스를 상속받고 그것을 만들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상속받은 걸로 해서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객체 표현식을 쓸 때 슈퍼타입 리스트가 없는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아까 보셨지만 x, y라는 그런 값만 필요한 상태에서 이런 객체 표현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객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다 되었습니다. 이거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출력을 해보면 네, 출력이 잘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체 표현식을 쓸 때 슈퍼타입 리스트가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더 나아가서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지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없어도 될까요? 잘 됩니다. 이 바디는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오브젝트라고 쓰고 이 바디가 있으면 이 객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가장 간단하게 만든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제약 조건이 조금 있는데, 이게 어떤 제약 조건이냐면, 객체 표현식의 제약 조건은 익명 객체가 로컬이나 프라이빗으로 선언된 때만 타입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펑션이나 퍼블릭 프로퍼티에서는 리턴되는 경우에는 슈퍼 타입 동일됩니다.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어떤 클래스 내부에서 객체 표현식을 사용했는데 그것이 프라이빗이나 로컬로 사용된 경우에는 뭔가 제약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퍼블릭으로 사용된 경우에 외부에서 그 객체 표현식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뭔가 접근이 불가능한, 멤버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 C라는 클래스에 객체 표현식을 사용해서 어떤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객체는 분명히 X 값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함수였고, 이것도 함수인데 이건 퍼블릭 함수입니다. 이 퍼블릭 함수에도 뭔가 객체 표현식을 써서 객체를 만들었고, 여기저기 똑같은 그 변수 X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멤버 변수죠. 멤버 프로퍼티죠. 그래서 이거를 뭐 프라이빗이랑 퍼블릭 말고 다른 건 없는데, 이것을 한번 호출해보면 푸의 x라고 하면은 동작이 잘 됩니다. 푸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이었습니다. 로컬이나 프라이빗으로 선언될 때는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타입으로 사용될 수 있다기 때문에
이 x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이 x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public to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이 x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public property나 public function에서 리턴 되는 경우 멤버 변수에 불가능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 부분만 좀 알고 있으면 뭐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객체 표현식의 제약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클래스를 만들고 my 클래스랑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는 펑션을 만들고 펑션을 만들고 이거 호출하면은 바로 객체를 하나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x라는 값을 하나 가지고 있는 객체를 하나를 반환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랑 똑같게 해서 이번엔 프라이빗으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보기가 쉽게 퍼블릭을 써주겠습니다. 뭐 쓰나 안 쓰나 똑같습니다. 디폴트가 퍼블릭이기 때문에 안 써줘도 됩니다. 근데 일단 쓰겠습니다. 퍼블릭 펑션과 프라이빗 펑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출력하는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프린터를 하나 만들었고, 그래서 퍼블릭 펑션을 호출하고 여기서 프라이빗 펑션을 호출해서 뭔가 출력하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한 다음에 한번 이걸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이 프린트를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네, 익명 객체 두 개를 만들었고 그냥 익명 객체 두 개를 출력하는 그런 코드인데 퍼블릭 펀이랑 프라이빗 펀에 어떤 객체들이 출력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x 값에 접근을 해볼 건데 어떤 경우에 접근이 되고 어떤 경우에 안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네, 퍼블릭으로 만들어진 경우 이게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펑션이나 퍼블릭 프로퍼티에서 리턴되는 익명 객체의 경우 슈퍼 타입으로 동작되고 이런 경우에는 객체에 추가된 멤버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 펑션의 경우 이 x의 값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의해서 개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객체 표현식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익명 객체 코드는 뭐 인클로징 스코프의 변수에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자바와는 다르게 파이널 베리어블의 제약 조건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익명 객체가 하나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 리스너라는 마우스 어댑터라는 이런 객체가 있는데 이 익명 객체에서 닫힌 스코프, 동봉된 스코프, 그러니까 이 바깥쪽 스코프까지를 멤버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우스 어댑터 익명 객체에서 이 클릭 카운트랑 엔터 카운트라는 변수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에서도 이게 됐는데 문제는 이게 파이널이어야 했습니다. 자바에서는. 근데 코틀린에서는 그런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익명 객체를 만들고 이런 외부의 스코프까지 이 객체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약이 없다, 이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 선언을 보겠습니다. 객체 선언인데 객체 표현식이랑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 일단은 객체 표현식은 객체를 표현하는 순간 바로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객체 선언은 그냥 객체 선언 내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선언된 객체는
싱글톤 패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싱글톤 패턴을 코트넷에서 오브젝트 선언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용도가 필요할 때 객체 선언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떤 데이터 프로바이더 매니저, 이런 매니저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이런 객체들은 뭐 하나의 객체만, 이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객체만 있어야 되고, 그런 경우에 싱글톤을 많이 사용했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걸 쓴 거고, 이것도 지금 데이터 프로바이더 매니저인데 어떤 데이터를 뭐 관찰하는 그런 프로바이더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객체 선언의 문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객체 표현식과 다르게 객체 선언은 오브젝트 키워드 뒤에 항상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객체 표현식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뒤에 콜론이 있고 슈퍼타입 리스트가 있었지만, 객체 선언은 이 오브젝트 뒤에 이 객체 선언에 대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이 객체 선언은 이 객체 선언은 객체 표현식이 아니기 때문에 할당 구문 우측에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가 바로 객체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할당 구문 우측이나 그런 객체를 넘기는 부분에서는 바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객체 선언을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객체 참조하려면 해당 이름으로 바로 접근해 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register data provider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이 함수에 접근하려면 이게 클래스였으면 클래스의 생성자를 불러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함수에 접근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객체 이름을 통해 객체 선언에 사용됐던 이름을 통해서 바로 그 함수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싱글톤을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객체 선언의 문법을 보면 상속 가능합니다. 객체 표현식처럼 슈퍼타입 리스트를 여러 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마우스 어댑터라는 걸 상속한 경우인데 여러 개를 상속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하나만 상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오브젝트가 나오고 객체 선언에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속받을 슈퍼타입 리스트가 나오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단 클래스 상속이나 객체 표현식의 상속이나 객체 선언의 상속이 다 비슷한 방식으로 다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객체 선언을 한번 실수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객체 선언을 사용할 건데, 뭔가 카운트를 관리해주는 카운트 매니저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숫자 하나만 관리해주는 그런 싱글톤 객체인데, 먼저 객체 선언을 사용하려면 오브젝트라는 키워드를 써주고, 그 뒤에 이것에 대한 이 객체 선언에 대한 이 객체에 대한 이름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하고 싶었던 게 카운트 매니저, 카운트 매니저를 써주시고, 그리고 여기 변수에 멤버 프로퍼티에 카운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걸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 이름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카운트 매니저에다가 카운트를 사용하면 이것을 접근할 수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숫자가 1, 2, 3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이건 될까요? 이런 이름만 쓰면은 이런 게 참조되고 컴파일되고 실행이 되겠습니까? 네, 됩니다. 이렇게 이 이름을 부르면 이 객체가 바로 반환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실행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체 선언은 이 이름으로 객체를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이름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이 객체 표현식과 뭐가 다른 거냐, 이것은 객체 표현식처럼 바로 객체가 반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런 어사인먼트 대입할 때 오른쪽에서 사용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름 때문에 문제 생겨요. 이름이 어쨌든 이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객체 선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동방자객체는 클래스 내부에서 객체 선언에 컴패니언 키워드를 붙이는 경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컴패니언만 빼면 객체 선언이랑 완전히 같습니다. 완전히 같은데 거기 앞에다가 컴패니언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원래라면 이게 그냥 객체 선언이었다면 이 create라는 함수에 접근하려면 my class factory create 이렇게 이 이름을 써서 실제로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컴패니언 오브젝트가 되면은 컴패니언 오브젝트는 멤버 클래스의 이름을 통해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y class에 이 팩토리 안 쓰고 그냥 my class의 create가 바로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컴패니언 오브젝트의 특징이고, 이것이 또 장점이 되면서 스태틱 메서드, 클래스 메서드를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모양만 보게 되면은 어떤 클래스에다가 오브젝트를 생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클래스의 함수를 부르는 이 부분은 자바의 스태틱이랑 상당히 유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팩토리 함수를 만드는데, 팩토리 함수를 만드는 이런 함수는 원래 자바에서 스태틱으로 만들었었는데, 코틀린에서는 스태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객체 선언을 이용해서 그 함수를 만들어줬고, 이 함수를 접근할 때 그 클래스의 이름을 통해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컴패니언이라는 이런 키워드를 붙여서 컴패니언 오브젝트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컴패니언 오브젝트를 만들게 되면 이런 우리가 많이 했던 자바의 클래스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패니언 오브젝트는 이름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필요가 없고 그냥 컴패니언 오브젝트라고 하면 되고, 이름을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뭐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은 컴패니언 오브젝트 이름 안 쓰고 클래스 이름에다가 컴패니언 형태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동반자객체가 컴패니언 오브젝트가 컴패니언 오브젝트의 멤버가 다른 언어의 스태틱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그 my class에다가 create라는 함수를 부를 때 이것만 보면 이 create가 마치 스태틱 함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스태틱 함수라고 하면은 뭔가 그냥 톱 레벨처럼 뭔가 클래스에 관계가 없이 혹은 뭐 그냥 그런 함수일 거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좀 헷갈리지 말고 이거는 컴패니언 오브젝트도 스태틱 뭐 처음 볼 수 있으면 그게 아니라, 컴패니언 오브젝트는 실제 실제 멤버 객체인 겁니다. 실제 그 객체의 멤버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컴패니언 오브젝트도 그 클래스의 객체이기 때문에 상속도 받을 수 있고 여러가지 기능들을 소화해낼 수 있다. 그래서 스태틱 멤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냥 실제로 그냥 클래스고 어떤 객체다, 싱글턴 객체다, 그냥 이름만 클래스의 이름을 같이 쓸 수 있는 상태다, 그리고 싱글턴 상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고, 코틀린에서 오브젝트는 어떤 클래스를 상속받으면서 바로 약간의 수정을 통한 객체를 만들어줄 때, 어떤 객체를 만들 때 썼던 것이었고, 뭐 객체 표현식과 객체 선언, 그리고 컴패니언 오브젝트, 이 세 가지를 한번 확인해봤는데, 그럼 이 세 가지가 약간의 차이점들이 뭐가 있냐, 이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객체 표현식 같은 경우에는 객체 표현식을 바로 만들 때 즉시 초기화가 되고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인문 우측에다가 사용해서 객체를 바로 뽑아냈었습니다. 객체 표현식을 부르면 객체가 바로 생성되는 거죠. 그런데 객체 선언은 뭐가 달랐냐? 객체 선언은 처음부터 얘기할 때부터 싱글톤을 뭐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객체 선언은 나중에 추가해야 됩니다. 객체 일단 선언해놓고 나중에 그 객체 이름에 접근할 때 그때 최초 접근 시에 초기화가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제가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컴패니언 오브젝트도 역시 클래스가 로드될 때 초기화되고 자바 스태틱 이니셜라이저가 매칭됩니다. 이 부분도 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 궁금한 부분은 이 객체 선언을 만약에 뭐 100개, 1000개를 해놓고 시작하면은 프로그램 로딩될 때 그 객체가 전부 초기화 되고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최초 접근 시에 정말 딱 초기화 되는 건지 그 부분만 검증을 하고 한번 이 객체 선언을 사용해보자 라는 게 취지입니다. 물론 문서상대로 최초 접근 시에 초기화 됩니다. 네. 마음 놓고 많이 객체 선언을 쓰셔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가 해보신 게 뭐냐면 어떤 객체 선언을 했는데 타입 마이 클래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이 클래스 1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다 뭔가 많이 작성을 할 건데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 딱 시작을 하면은 이 객체가 생성돼 버리면 이런 객체를 많이 만들면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몇 개 만들어 놓고 이 객체가 실제 언제 생성되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객체 선언을 3개를 했습니다. 3개를 했고 그 다음에 프린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트를 1, 2, 3 이렇게 하고 네, 잘 동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뭔가를 조금씩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이클래스 1을 여기서 부르고 마이클래스 2를 여기서 부르고 마이클래스 3를 여기서 불러서 각각 언제 이것들이 객체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브레이크 포인트 중단점을 찍고 디버그를 통해서 실행하겠습니다. 디버그를 통해서 실행을 했고 디버그를 통해서 실행을 해보면 뭔가 밑에 디버그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찾아냈던 게 그 메모리를 볼 수가 있는 뷰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마이로 시작하는 클래스의 객체의 카운트를 보겠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마이 클래스 1, 2, 3가 있는데 마이 클래스 1, 2, 3에 대한 객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객체는 안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한 스텝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여전히 없고 마이 클래스를 출력하면 네, 마이 클래스 1의 객체가 하나가 생성되고 이전과 달리 하나가 추가됐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객체가 하나 생성됐고 2번 객체가 생성됐습니다. 네, 역시 문서처럼 최초 접근할 때 객체가 생성되는 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최초 접근 시 정말 객체가 생성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접근할 때마다 객체가 계속 많이 생성되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고 그러면 그 객체 생성될 때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기가 생성됐다는 것을 이렇게 이닛 블록에다가 코드를 넣어주면 이 객체 생성될 때 이 코드가 굴려서 이 프린터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객체가 언제 생성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버깅 해야 되는데 네, 디버그를 걸었고 아직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았고 네, 1이 출력이 됐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이랑 클래스랑 보면 첫 번째 마이 클래스를 불렀을 때 객체가 생성됐습니다. 두 번째 불렀을 때는 객체가 여전히 하나입니다. 네.
여러 번 호출해도 객체가 나옵니다. 싱글턴 클래스로서의 동작이 완벽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최초 접근 시 이 초기화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접근 시에만 이런 생성자가 불려서 초기화가 되고, 뭐 뒤에 몇 번 부를 때는 그냥 그 싱글턴 객체를 참조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2번도 여러 번 해보면 결과가 같습니다. 최초 접근할 때만 생성이 되고 나머지는 그 객체를, 그냥 원래 있던 객체를 참조한다. 그래서 싱글턴 기능이 잘 동작되고 레이지 로딩도 잘 된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많이 선언해도 최초 접근할 때만 딱 초기화 되기 때문에 거기는 처음 진입할 때도 크게 문제가 없고, 자바의 싱글턴이랑 완전히 동일하게 동작할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브젝트를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